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증가 소식에 따라서 국내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힘을 얻고 관심을 끕니다. 전기차 시장 2차 전지 이야기합니다.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리비안까지 판매량, 인도량이 이제 차량 인도량이 늘었다는 건데 생각보다 이렇게 판매가 잘 되고 있는 배경은 뭡니까? 첫째는 일단 가격이 나죠. 무조건하고. 네. 네. 일단 테슬라가 가격을 많이 낮췄으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좀 이 판매가 좀 늘어난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지금 그 효과가 상당히 큰 게 작년까지 해서 한 100만 대 정도를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근데 지금 반기에 벌써 90만 대 이상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올 연말까지 해서 어쩌면은 200만 대 근처까지 혹은 그거를 좀 더 넘어서까지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리비안도 처음에 한 11,000대 정도 생각했는데 15,000대 이상으로 지금 그 인도량이 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보면 이것 말고도 그 비아디 같은 이런 중국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70만 대 이상 지금 판매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하고 그 다음에 가격의 인하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이 판매고가 달성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러면 하반기도 잘 팔릴까 궁금하고요.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나 지금 올라와 있는 건가요? 지금 일단 네. 보시면은 테슬라가 280불대 넘어서 거의 290불대 근처까지 왔고요. 네. 그 다음에 리비안이 갑자기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22달러대 이 정도까지 왔는데 일단 제가 비교 차트를 하나 가져온 거 보시면은 지금 테슬라는 빨간색, 그다음에 리비안이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비교 차트 가져온 게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테슬라가 그 12월 다 돼가지고 그때 이제 그 연말에 작년 연말에 이제 저점을 찍고서 이제 반등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300달러대까지 과연 이제 올라갈 수 있는가? 여기가 지금 저항대거든요. 그럼 여기를 갈 수 있는지 요거를 돌파할지 여부가 지금 관건인데 현재 그 슈퍼차저로 해가지고 저 모든 미국 내에 모든 자동차들이 테슬라의 규격에 맞춰가지고 충전을 하다 보니까 이 슈퍼차저 모멘텀이 과연 얼마나 가줄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리비안 같은 경우는 지금 IRA 법안 수혜의 여부에 따라 가지고 현재 추가 상승 여력이 조금 상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기아차도 미국에서 첫 판매 잘했다면서요? 네. 어느 정도인데요? 예. 지금 보면은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현대 같은 경우는 11.5%, 그다음 기아가 8.2% 정도 지금 증가했고 네. 여기에 비해서 전기차는 약간 좀 주춤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특히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굉장히 그 IRA 법안을 잘 파가지고 그 상업용차 정확히 얘기하면 상업용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트럭이나 이런 게 아니고 렌트카라든가 아니면 리스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산한 차량이라도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 플리트 사업으로 지금 많이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테슬라 차저를 사용해도 이제 현대 기아차가 과연 이제 맞출 수 있는가, 요 충전 표준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현대 기아차가 사실은 테슬라보다는 충전 성능이나 효율은 훨씬 더 좋거든요, 네. 사실. 왜냐면 800kW까지 거의 그렇죠. 갈 수 있는 그런 저건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표준이 오히려 이제 테슬라에 맞추게 되면은 충전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좀 더 늘어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해결 과제가 남아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충전 시스템 슈퍼차저는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죠? 네. 현대기아차가 충전 성능은 훨씬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 미국 시장에 사실 그만큼 깔아놨느냐, 깔 수 있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요. 선점하고 있는 거죠, 테슬라가. 예. 전기차 시장이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번에 이제 판매 대수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 전기차 시세가 열리는 건지 지금 소위 침투율이 얼마라고 10%는 넘었죠. 10% 정도 신차 판매는 10%가 넘었는데 전체 비율에서는 아직까지는 5%를 못 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좀 미미하고 특히 네. 이제 산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아예 접근을 거의 못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중고 차량 부문에서 이제 전기차가 좀 늘어나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전기차 점유율에서는 여전히 내연기관차가 아직도 대세이고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중고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차량 가격에서 한 절반 정도를 이 배터리가 차지하다 보니까 네. 이걸 바꾸는 것도 되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전기차 시대를 위해서는 다른 것도 중요한데
일단 배터리 가격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충전 인프라가 과연 얼마나 잘 갖추어지는가 이게 더 확충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재 업체들도 IRA 세액 공제를 얻기 위해서 북미 시장에, 미국 시장에 지금 합작 공장을 계속 짓고 있는데요. 좀 뭐 수주 소식이 최근엔 좀 뜸한 것도 같고 워낙 그동안 많이 했었죠. 지금 현황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일단 네. 그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차에 대한 그 IRA 세액 공제가 7,500불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절반이 이제 배터리고 절반이 전기차 부품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IRA 세제 공제할 때 2차 전지는 $3,750가 전기차용 배터리에 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받기 위해 가지고서 이제 많은 공장들이 이제 북미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정리해 놓은 표로 보시면은 이제 그 2027년, 5년에서 2027년까지, 즉, 2년 뒤에서부터 한 5년 뒤까지, 한 4년 뒤까지, 요 기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그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집중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그, 여기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솔루스 같은 데는 이제 동박하고 알루미늄 박 같은 것들이 이제 또 그것조차도 이제는 미국에서 생산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 시장 자체가 이제 또 미국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북미 쪽에 집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최근에 국내에서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이 상당히 일면서 관련주들도 올랐고 삼성 SDI가 그 시험 라인 가동한다고 해서 관련주가 또 급등하기도 했어요. 전고체는 좀 가시화되는 건가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서 가장 큰 빅2가 누구냐면은 토요타하고 삼성 SDI하고 네. 둘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과연 어떻게 가느냐인데 7월 2일 그러니까는 며칠 전이죠. 그때 드디어 그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가동했다는 거는 좀 큰 뉴스로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2024년을 원래는 목표로 했는데 이게 너무 빡빡하다 그래서 2027년으로 조금 딜레이해서 양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파일럿 라인에서 수율이 좋으면은 이 파일럿 라인을 카피를 해가지고 쉽게 해서 증설을 들어가는 거죠. 증설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양산화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이렇게 갔을 때는 이제 앞으로 이게 만약 된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완전히 지각 게임 체인저로 이제 등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나 리비안 모멘텀으로 국내 2차 전지주들도 다시 힘을 받는데 근데 이제 까다로운 거는 함께 오르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어제 오늘 금양 이렇게 일부 종목만 시세를 내고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판단과 전략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일단은 이미 5년치를 반영을 한 게 한 70만 원대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거의 100만 원대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에코프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미 그게 100만 원대를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로 갔다는 거는 사실 이게 그 기대감이 그만큼 반영이 됐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만큼 갈 수 있느냐를 따졌을 때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가격대에 살 사람,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저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런 그 선반영과 그 다음에 성장성의 과정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과열해서 분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위험한 확률의 그런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거보다는 좀 더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소위 저평가되어 있는 2차 전지 내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어떤 겁니다. 2차 전지 투자 아이디어 어떤 것인지 정리해 주세요. 일단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전고체 배터리하고 코발트 프리 배터리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게임 체인저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성공 여부를 먼저 지켜보는 게 관건이 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원자재 중에 특히 이제 그 좀 저평가돼 있는 거 가령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롯데 스페셜티 마테리얼 있고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라든 마테리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나온 것들 그런 것들도 지금 조금은 한번 잠깐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인적 분할이나 이런 분할해서 나온 회사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이번에는 전문화해가지고서 단순하게 그냥 그 어떤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기술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좀 전문화하기 위해서 분할이 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지켜보시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고체는 이제 많이 좀 언급이 됐고요. 코발트 프리는 이제 코발트가 비싼 걸로 코발트를 빼게 되면 이제 뭐 어떤 쪽이 수혜를 받는 거예요? 네. 일단 코발트 프리를 하게 되면은 가격도 떨어지지만은 일단은 그 환경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전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코발트가 없어도 어느 정도의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라 그러면은 네. 무게 자체가 줄어들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이제 그 관련해서 SK라든가 이쪽에 이노베이션하고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최근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기차, 2차 전지의 최근 경향들 팩트 체크하고 전략 세웠습니다. 김선규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는 어떻게 됐나요? 코스피는 2,570선 7포인트 내리면서 큰 변동 없고요. 코스닥도 네, 7포인트 하락 0.89%. 별로 그렇게 시장이 뭐 이렇게 활기는 안 띄고 있는 전체 조정 국면입니다. 이슈 MB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